자살인지 병사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숙주의 부인 윤씨. 신숙주는 계유정난의 공신이자 훈구파의 중심인물로 그의 부인 윤씨의 자살 여부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숙주는 세종 20년인 1438년 생원 진사시에 합격했고 이듬해 친시문과에 급제해 전농시 직장을 지냈습니다. 1441년에는 집현전 부수찬이 되었으며 1443년에는 사신의 일원인 서장관으로 일본에 가서 우리의 학문과 문화를 과시하는 한편 일본의 제도, 풍속 등을 기록한 해동제국기를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스시마 섬에 들러 세견선을 50척, 세사미두를 200섬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계해약조를 맺었고 이후 집현전 수찬을 지내면서 세종의 뜻을 받들어 훈민정음 창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문종 2년인 1452년 수양대군이 사은사로 명나라에 갈 때 서장관으로 수행하면서 그와 깊은 유대를 맺은 신숙주는 1453년에 수양대군이 주도한 계유정난에 참여해 정난공신 1등에 오르고 이듬해 도승지로 승진했습니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다시 좌익 공신 1등의 고령군으로 봉해지고 예문관 대제학으로 임명되었으며 새 왕의 즉위를 알리는 주문사의 임무를 맡아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이듬해에 귀국했습니다. 세조 2년인 1456년에 성선문 등의 단종 복위 계획이 발각되자 그는 정승들과 함께 단종을 서인으로 만들 것을 건의했고 단종과 금성대군의 처형을 강력히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1457년 이후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오르고 1462년에는 영의정이 되었으며 1468년에 예종이 즉위하자 원상으로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그 해에 남이를 숙청한 공으로 익대 공신에 봉해졌으며 성종 2년인 1471년에는 다시 좌리공신에 책록되고 영의정을 맡았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가담하고 이후 고위 요직을 거치는 등 사육신과 뚜렷이 구별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대의 변절자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상사파, 만고의부 윤부인. 이런 신숙주의 부인 윤씨의 자살설은 이미 조선 성종대의 남효운이 쓴 육신전에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그 후 일제강점기에 윤씨의 자살을 다룬 소설 여러 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신인범이 쓴 사상사파, 만고의부 윤부인으로 여기에서 작가는 윤부인이 남편에게 실망해 독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삶이란 인생으로서 무엇보다 가장 욕심내는 것이다. 온갖 고생, 갖은 천대와 싸우면서도 백세를 살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것이 인정의 상도인데 남편은 정난공신이 되어 앞날에 부귀가 한량이 없고 용과 본 같은 아들을 8이나 두었고 자기도 쉰이 채 넘지 못하여 한창 재미로운 생활, 한창 등양하는 생활을 할 행운을 맞은 이가 죽음 중에도 몸서리칠 음독자살로 최후를 맞고 모든 인간이 끝없이 부러워하는 부귀도 헌신짝같이 버린 여자는 단종 사변의 중대 관계를 가졌던 인물, 신숙주의 부인 윤씨다. 단종의 애사와 세조 등극의 이면에 가지가지로 쌓인 사실은 이미 세상이 아는 바이라 더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신숙주가 집현전 학사로 세종대왕의 지호를 지극히 받아 단종이 탄생하셨을 때 경회로 할애하는 잔치에서 태산같이 무거운 부탁을 받고 감격한 눈물을 흘린 것도 이 윤부인은 알았다. 문종 대왕이 당신의 병원을 서러워하시고 세자의 어리심을 근심하시며 여러 대군의 강성함을 걱정하시어 부왕 때부터 신복 고갱지신으로 믿어오던 사육신과 신숙주 이외 몇 인물을 편전으로 부르셔서 술을 주시고 세자를 부탁하실 때 신숙주가 술이 취하여 지척천패해서 방자에 잠든 것을 죄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가 추울까 염려하사 입으셨던 털두루마기로 덮어주신 일까지 이 윤부인은 알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나란 일에 힘쓰기를 항상 권했고 자기의 잡은 의리에 마음도 남편인 신숙주보다 더 한층 굳어졌다. 단종이 선의하고 세조가 등극할 때도 신숙주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달라 한명회와 권남의 무리에게 붙은 흔적이 있어 지기들의 의심이 없지 않음을 알고 이 윤부인은 항상 자기 남편을 나무라기도 하고 독려도 하여왔다. 세조 등극한 지 2년 병자 6월에 사육신 등이 단종의 보기를 도모할 적에 성산문은 신숙주와 사생휴척을 같이 할 정분도 있고 세종이나 문종에게 지우를 받음이 똑같은 까닭으로 신숙주에게 흥망사생이 재차 일거한 중대한 이야기를 서로 통하여 왔다. 아무리 규중에 있는 윤부인이지만은
원래 의리가 있고 성산문에 잡은 마음을 아는 터라 이번 일에는 자기 남편도 성산문과 한 가지 되면 되고 망하면 망할 줄을 찰떡같이 믿었고 신숙주 자신도 자기 부인과 사부려야 하거든 죽으리라는 맹세까지 했다. 쇠를 녹일 듯한 6월 염전의 세조를 해내려던 계획이 미연에 발각되어 성산문 이하 유신들을 모조리 악형하고 그 집까지 몰수한다는 소문이 윤 부인 귀에 들어왔다. 의리에 잡은 마음 없이 이해로만 끌리는 이 같으면 창억망조한 빛도 떼었을 것이지만은 대의를 앞세우고 흥망을 개의치 않는 윤 부인이라 그날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을 도리어 당연으로 알아 그야말로 자기 남편도 다른 사람과 같이 죽을 것을 영화로 알았기 때문에 태연자약하게 아들들을 불러 세우고 대의를 들어 편안한 태도로 훈시하고 군자가 사생의 경우에 구차하지 않아야 할 것을 훈시했다. 이때 이 부인은 도리어 웃음을 띄었었다. 자기네 집이 유방백세할 것을 즐겼던 까닭이다. 무지개 뻗치는 듯한 정성서리같이 찬 생각으로 금분아졸이 올 것을 기다리던 그 부인은 의외에도 남편이 호화롭게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웃던 얼굴에 분한 빛이 떠오르고 평안하던 생각이 다시금 어수선하여 대감 어찌 살아나오슈 하고 의심스러운 눈치로 쳐다보며 물었다. 이 물음을 듣는 신숙주의 생각도 그때는 찔렸으리라. 아까 평생지기 성산문의 악형을 뻔뻔히 보고 지금 자기 아내에게 청천벽력 같은 질문을 받는 그 찰나의 마음. 신숙주는 고개를 숙이고 팔룡 때문에 어찌하오 가만히 대답했으니 자기 아들 팔형제가 불쌍하다는 정을 물어 자기 아내에게도 모자의 정을 자아내어 그의 분노를 끄려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 윤 부인이 그 수단에 넘어갈 리 있으랴. 자기 남편이 사랑으로 나감을 타서 미리 준비했던 약을 마시고 조용히 옳은 길을 밟은 것이다. 사상사파 만고 의부 윤 부인. 이처럼 신인범은 윤 씨가 남편 신숙주가 성산문 일행을 배반하고 살아남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자살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실린 별건고는 1926년 11월에 창간된 월간 문학 잡지로 1934년 3월에 통권 101호를 끝으로 폐간되었습니다. 1920년부터 발행된 개벽의 뒤를 이어 개벽사에서 펴낸 잡지로 야사, 기행문, 소설, 시 등을 싣는 취미 잡지라고 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결코 단순한 취미 잡지만은 아니었습니다. 만고 2월 신숙주 부인전. 1930년대에 설립된 새창서관에서 발행한 작자와 연대 미상의 신소설인 만고의 열 신숙주 부인전도 윤 씨의 자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밤이 깊어 신숙주는 초췌한 얼굴로 대궐에서 돌아오는데 윤 씨 부인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수양대군이 단종을 상황으로 만들고 정변을 일으켰으리라 짐작합니다. 신숙주가 문종에게서 받은 가돛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데 가돛은 문종이 임종시 집현전 학사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하며 내린 하사품입니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양대군은 주의 세력을 모아 김종서 등 반대 세력을 처형하고 왕좌를 차지하는데 세조는 신숙주의 문장과 재주를 사랑하여 자기에게로 돌아설 것을 요구합니다. 신숙주는 8아들의 목숨을 위해 세조를 따르겠다고 약속하지만 성산문 등은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다시 임금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담했던 김지리 장인 정창손을 통해 이 사실을 밀고 해 피해 숙청이 계속되는데 평소 성산문과 가깝던 신숙주는 자신의 비열함을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신숙주는 부인 윤 씨에게 자신이 절개와 지조를 저버린 것을 고백하려 하지만 참아하지 못하고 성산문과 박팽년 등이 곤장을 맞으면서도 오히려 세조를 꾸짖자 결국 이들은 노들강 건너편 세남터로 끌려갑니다. 신숙주는 자신의 비굴함을 부끄러워하는데 바느질하던 윤 씨 부인은 학사들이 단종의 보기를 기도하다 발각되어 세남터로 잡혀갔다는 하인의 말을 듣고 남편을 따라 죽을 준비를 합니다. 윤 씨의 자살설은 이광수의 단종회사에도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 이광수는 신숙주의 부인이 사육신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남편에게 실망해서 자살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살설을 부정하는 평자들도 많았는데 소설가 김동희는 춘원연구에서 이광수가 윤 씨 부인이 자살했다고 서술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광수의 단종회사는 남효운의 육신전을 골자로 삼아 쓴 이야기로 육신전이 가진 모순과 오류까지도 검증과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계승했다며 육신전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즉 성종조의 남효운이란 문사가 사육신의 충렬에 감동해서 쓴 기록은 전에 들은 이야기에 의지해 쓴 것이니만큼 오류도 많고 육신의 충성을 말하려니까
상원을 폐위, 강봉, 사약을 내린 세조에 대한 왜곡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남효온의 육신전은 육신의 충심을 찬양하기 위해 쓴 일개 소설이므로 사실과는 다르거나 상반되는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김동희는 그러면서 남효온이 1456년 정월에 병사한 신숙주 부인 윤씨를 소설화해 성산문 등은 죽었는데 신숙주는 집에 돌아오므로 윤 부인은 부끄러이 여겨 목매 죽었다 등 유월에 자살한 것 같이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래의 역사학자들이나 평자들도 대체로 자살설을 부정하는 분위기인데 실록이나 고령 신씨 세보에 따르면 사육신이 옥사하기 5개월 전에 윤씨 부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신숙주는 중국에 사신으로 가 있어 부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자살설에 반대하는 이들은 단종회사 등의 작품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속설을 바탕으로 창작된 듯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씨 자살설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윤씨 부인은 세조 2년인 1456년 1월에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1월 2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1456년명 경태 7년, 대제학 신숙주의 처 윤씨의 상에 사제감정 주의문을 보내어 호상하게 하다. 임금이 대제학 신숙주의 처 윤씨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명하여 그 오빠 동부승지 윤자온에게 약을 가지고 가서 구려하게 하였더니 갑자기 부음을 듣고 임금이 놀래고 애도하여 급히 철선하게 하였다. 어찰러 승정원에 교시하기를 신대제학은 다른 공신의 예와 다르고 또 만리 외방에 있으며 또 여러 아들이 다 어리니 나의 직함을 다 진술할 수가 없다. 정원에서 포치하여 관에서 염장하게 하며 또 관원을 보내어 치지하는 등의 일을 상실히 아뢰도록 하라. 하고 관과 쌀, 콩 아울러 50서, 종이 70권, 석회 50서, 송지 3두, 유둔 4부를 내려주었다. 또 명하여 신숙주의 매부 사제 감정 주요문에게 호상하게 하고 말하기를 상사의 모든 일은 내가 가서 항상 보고 꼭진하게 포치하되 이에 따라 기다라 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에 신숙주는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 있었으며 그 사이에 윤씨가 병으로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실록에 따르면 신숙주는 1455년 10월 24일경 주문사로서 명나라에 갔다. 이듬해 2월 21일경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만을 근거로 윤씨 자살설을 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기사의 내용이 과연 정확한 사실을 전하냐를 따져야 하고 내용을 그대로 믿더라도 윤씨의 병사를 확증할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자살설을 부정하는 이들은 신숙주가 부재 중일 때 부인이 자살할 리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남편이 집에 있어야만 아내가 자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실록에는 윤씨 부인이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죽었는지 그 사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살설 부정론자들은 남효온, 이광수 등이 윤씨가 실제로는 1월에 죽었는데 사육신 사건 직후에 죽은 것으로 하기 위해 6월에 죽은 것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윤씨가 1월에 죽었다는 기록의 진위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사실이 자살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윤씨 부인이 죽음을 결심한 시점이 반드시 사육신 사건 직후가 아니라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왕권을 찬탈한 시기부터라고 추정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윤씨 부인이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실록에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인데 세조실록은 신숙주가 생존해 있던 예종 1년인 1417년에 편찬을 시작해 성종 2년인 147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실록 편찬이 시작되었을 때 신숙주는 원상으로 국정의 중심에 있었고 완성될 당시에는 영의정으로 재임하면서 실록 편찬의 최고 책임자인 영춘추 관사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조실록에는 신숙주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 특히 자기 부인이 자살했다는 기록을 그대로 둘 리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 세조실록 편찬 당시에는 사관이 사초를 위조하려다 적발된 민수사옥이 일어나 실록의 신빙성에 커다란 의문을 던져준 일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대체로 세조실록은 기사 내용에 제약이 많고 편찬자의 의도가 많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윤씨 부인이 자살하지 않고 병사했다고 보기에는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 게 사실이며 윤씨의 자살 이야기가 속설이라도 왜 이런 속설이 생겨났느냐도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신숙주를 배신자로 보는 사육신 동정론자들의 의도가 들어간 것이라고만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왜 하필 신숙주의 부인에게만 자살설이 떠도는 것일까요? 계유정난의 공신은 신숙주 혼자만이 아니라 한명회, 권남 등 많은 인물이 있은데 유독 신숙주의 부인에게만 자살설이 따라다닌다면
필경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숙주가 세종과 문종의 총애를 많이 받았고 성선문 등의 사육신과 가까웠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윤씨 부인의 자살설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그녀의 자살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자살인지 병사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숙주의 부인 윤씨 이야기였습니다.